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2020년 3월 1일부터 천문우주학과의 그 학과장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덕 교수라고 합니다. 서울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를 들어가서 학부하고 대학원까지 석사과정까지 졸업을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분야에서는 국내, 특히 우주 분야에서는 국내에 뭔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미약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최종적으로 미국의 그 미시간주에 있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항공우주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경력을 쌓기 위해서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미국 해군 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네이벌 포스트 그레이지트 스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박사학 연구원 또는 그 연구자로서 달 탐사하고 관련돼서 뭐 임무 설계나 궤적 최적화 같은 걸 하고 적응공학, 어댑티브 옵틱스라는 그런 분야들을 연구를 하다가 2011년 3월에 이제 연세대학교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문우주학과는 그 연세대학교의 그 수없이 많은 학과들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에 설립이 된 학교입니다. 그 설립의 역사는 저 거슬러 올라가지고 연희 전문학교 시절 1885년에 처음 설립됐던 그 당시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설립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이제 저희 학과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 있는 모든 교수님들을 통틀어가지고 해마다 최고 우수 강의 교수상을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저희 학과의 손영종 교수님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무려 3번이나 되셔가지고 한 사람이 한 번 수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인데 그걸 3번이나 수상을 하시면서 그럴 정도로 저희 학과는 그 교육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성과가 높고 만족도가 높고 잘 알려지는 그렇게 뛰어난 교육력을 가지고 있는 학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 분야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천문우주학과에서 국내 어떤 그 천문우주학과 중에서는 최초로 그 사이언스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했다는 그런 업적을 살펴볼 수 있을 정도로 연세대학교는 교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어떤 그 천문학하고 인공위성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학교인 거고 전 세계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교임이 통계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잘 반영이 돼서 저희 학과가 지금 벌써 20년째인가요? 25년째인가요? 그 BK21을 1단계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4단계까지 계속 뽑힌 게 이제 그러한 게 반영이 돼서 뽑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나중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총 12분의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순수 천문 분야, 이론 천문하고 관측 천문 쪽으로 9분의 교수님,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인공위성 분야의 2분의 교수님, 그리고 김석환 교수님이시죠. 이제 우주과학 분야의 한 분의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서로 아우르면서 잘 융합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학과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가지고 융합 연구도 하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학과가 국내에도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독특하고 작지만 위상이 높은 그런 학과에 지금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이게 기억이 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접했던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일요일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했던 은하철도 999 그런 걸 보면서 기차가 하늘도 나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마젠가 제트, 그랜다이저, 은하철도 999 다 보면 공통점이 날아다니잖아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동경들은 항상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뭘 알았겠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항공, 우주 그럴듯하고 이게 뽀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공 우주? 이거 내가 옛날에 봤던 그랜다이저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막연한 어떤 그 희망, 막연한 상상이 해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정해서 이제부터 내 목표는 항공우주공학과야.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은 진지한 고민 없이 어렸을 때 그 막연한 동경을 꿈꾸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던 게 항상 지금도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그야말로 제 모든 노력을 다 경주를 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정해지는 거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곤 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목표를 정하고 그걸 추구를 해야지 또 가다가 잘못하면 그때 목표를 수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목표 없이 살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낭비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수로서의 삶, 그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저랑 같이 이제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한 그 동기 동창들 중에 저는 이렇게 교수 활동을 하고 교수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외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데 가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 이제 뭐 제일 그 뭐라 그럴까 아쉽거나 좀 이제 그런 점은 월급이 한 30% 작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보상하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른 많은 점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제일 매력적인 거는 일단 그 자신의 삶의 방식, 살아가는 어떤 그 방향 같은 거를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이면에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어찌 보면 정해진 강의 시간 외에는 뭐 연구를 하든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든 사회 봉사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가 자율적으로 건설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또 제가 좋아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교수의 일이라는 게 그 추석 때 받는 종합 선물 세트하고 비슷해가지고 온갖 다양한 일들로 꽉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긴 하지만 좋은 점은 이렇게 일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지는 않고 또 그것들을 처리하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또 보람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점이고, 이제 안 좋은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보상 문제하고 함께 그러한 많은 어떤 그 자율적인 어떤 그 자율성의 반대급부로 또 많은 책임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말씀드린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로서는 매우 힘들지만 보람이 있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이 직업을 택하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택할 의사가 있다라고 아마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2022년 2월 28일까지 학과장 임기를 무사히 마치는 게 제 가장 큰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철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라는 어떤 직업이 교수로서 해야 될 일은 크게 이제 교육, 연구, 봉사의 어떤 그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어떤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커리어를 추구하면서 제 삶에서, 그리고 뭐 많은 대학원생들은 항상 제일 강조하는 어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삶의 일관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consistenc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꾸준하게 일관되게 어떤 자신의 모습을 쭉 관찰해가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더스 헉슬리라는 어떤 그 멋진 신세계라는 작품을 쓴 그 주제문이 제 머릿속에 이제 아직까지 항상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The human mind has an infinite capacity for being inconsistent.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모순될 수 있는 거의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자체를 저 스스로도 인정을 하되 거기에 그냥 순응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항상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 말에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제 연구의 목표도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구 또한 이제 항상 하면서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던 일관성, 공정성, 내 어떤 그 스스로의 전문 분야를 하나 쭉 추구하면서 그러한 주제가 제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고 국가 사회에 어떤 그 반납할 수 있고 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부 성적은 특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학부 1학년 때 그렇게 이제 방탕하게 지냈지만, 그러고 나서 3학년 때부터 그거 메꾸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천문호주학과를 졸업하고 그냥 직장을 구해서 나가게 되면은 그 대부분의 어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은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배운 거의 50%에서 70%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배운 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물음표가 그려질 수 있는 거죠. 도대체 성적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그 성적을 가지고 왜 그걸 잣대로 일반 회사에서 그거를 나를 선택하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그 성적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생이 4년이라는 어떤 그 긴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그 성적에 녹아 들어가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천문우주학과에 대해서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나를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성적에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향후에 유학을 갈 때도 연세대학교 학부를 나왔으면 연세대학교를 나왔다는 사실하고 함께 연세대학교 학부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성적을 고민하기에 앞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 대학교 때 여러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방구석에 딱 처박혀 앉아가지고 조용히 자기 혼자 머리 돌리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생각만 계속 하는 걸 제가 가장 또 꺼려하고 지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뭔가 그런 삶의 자세를 생각하고 그런 삶의 일부분으로서 내 공부를 생각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뭔가 생각할 거리가 있어야지 모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직접적인 경험하고 함께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행도 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친구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면서 나하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야말로 나하고 가장 가까운 세대인 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나, 어떤 생각으로 학교에 들어왔고 지금 무슨 생각으로 살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봐야 되는 것들이고요. 시대를 아우르는 또는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그런 경험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책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많은 그 문학이나 비문학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나름 어떤 올바른 철학, 자신의 어떤 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바른 철학 위에 그거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가장 이상적인 도구로서 학문의 어떤 진지성을 보여주셔야지만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동시대 주변 사람들의 삶과 문학에서 창조돼서 수백 년을 어떤 거치면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같이 공유한다는 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만약에 이 우주공학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 매력이라고 하면은 It is difficult to say what is impossible. For the dream of yesterday is the hope of today and the reality of tomorrow. 이 말을 가장 그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어떤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분야가 이 우주공학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가 뭔가 이익을 바라거나 어떤 뭔가 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순전한 호기심으로 왜라는 질문에 단지 궁금하니까 좋으니까라는 그런 답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의 꿈이 당시엔 이루지 못한 꿈이 어느덧 오늘날은 희망이 되어버리고 바로 다음 세대를 넘어가는 게임이 현실이 되어버린 이러한 어떤 그 자연스러운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인간으로서 다른 동물하고 구분되는 그런 지능을 가지는 사람이 가장 앞서서 선구자적으로 진행되는 분야가 바로 이 항공우주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천문학도 여러분들 천문학을 선택하시는 학생들 보면은 간간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도 지원 안 해주셔도 되고 대학원에서 공부만 하게 해주세요. 저는 천문학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 걸 보면은 분명 그 천문학도 제가 우주공학에서 느끼는 어떤 이러한 어떤 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현재 한국의 어떤 그 우주 개발 계획이라든가 그런 현황입니다. 우주 개발 중장기 계획이라고 있는데 2030년대에 이제 행성 탐사, 소행성 탐사 그리고 GPS 같은 어떤 그 위성항법 시스템을 한국 자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이런 것들이 2030년대에 이렇게 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적으로 굉장히 행운인 게 지금이 이제 이쪽 분야의 학업을 시작을 하시면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최전선에 서가지고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그런 해보는 그런 일들에 가장 그 선제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국가가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저는 현재 그 자율시스템 항법 제어 설계 연구실이라는 어떤 연구실명으로 3명의 연구원과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그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그 소행성 탐사를 하기 위한 어떤 그 경로 최적화 또는 그 궤도 제어 또는 어떤 그 위성의 자세 제어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게 하나의 어떤 핵심 분야고 또 하나는 위성의 위치를 어떻게 하면은 정밀하게 결정하고 또 예측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는 게 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을 위한 궤도 결정이자 예측 분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난 6월에 이제 이런 그 저희의 노력을 높게 사가지고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꾸준히 이제 연구할 수 있게 어떤 국가연구과제에 선정이 되었고요. 제가 이미 그 학과의 어떤 온라인 게시판하고 학과 사무실 앞에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현재 이 관련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할 어떤 연구 보조원들이 필요해서 학부 연구원들을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년 정도 꾸준히 어떤 이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저로서는 마련이 됐습니다. 능력이 되면은 등록금하고 생활비하고 다 지원을 해주면서 공부만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가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나 저희 연구실의 어떤 학생들한테 연락을 하시면은 잘 안내를 해줄 겁니다.
일단 봅시다. 그 미래의 어떤 천문학적 학생들에게 해보고 싶은 말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확신이 생기면 자신 있게 지원하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학과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국내 기준이 아닌 그 세계 기준으로 굉장히 최고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교육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여러분들의 어떤 이익이며 전공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심 없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12분의 교수님들께서 계십니다. 이제 그런 면을 생각을 하시고, 굉장히 많은 장학금 기회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 세계 최고의 교수님들하고 교육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저희 학과에 관심이 있고 결정을 하셨다면은 지원을 하셔가지고 저희 학과에서 본인 뜻을 만들어가고 펼치기를 저희 바라는 거고요. 이미 들어오신 분들, 대학생들하고 대학원생들에게 이제 드린 말씀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직접 경험 외에 간접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그렇게 쌓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살면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때로는 방황할 때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이 정도로, 좀 말이 많았는데 이 정도로 인터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네.